제385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희망시국대회에서 양 4당 대표에게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을 제안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최고위원 간담회에서는 야권 통합의 당위성, 민주당의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이인영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합 특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해왔고, 이제 곧 그간의 통합 활동과 통합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정리해서 채택한 것입니다. 이제 통합특위의 보고서가 완결된 대로 당 차원에서 통합에 각색을 하고 저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전면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고위원의 입장 정리가 통합특위의 보고서 채택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통합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어려운 일이 많은데 어찌 쉽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주진보 진영 각 정당, 각 사회단체가 국민을 생각하고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통합, 국민의 명령인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합을 어찌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앞장서서 헌신할 자세를 갖고 통합에 임하겠습니다. 우리가 희생과 헌신의 진정성을 갖고 다른 야당에게도 고소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우리는 한진주모업의 해고노동자 앞에서, 김진숙 지도위원 앞에서, 반값 등록금 앞에서, 무상급식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통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희생과 헌신의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 야사당에, 시민사회 단체에게, 민주진보 인사들에게 호소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나갈 것입니다. 총선 승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통합에 임하고자 합니다. 어제 서울시장이 주민 앞에 직을 걸고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밥그릇을 돌고 그 표를 위협하는 것, 이것은 시장이 아니게 합니다. 이게 무상급식 문제가 단지 밥그릇 문제, 점심밥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의 편을 가르는 이념대결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념대결의 제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밥을 먹는 아이들과 돈 내고 밥을 먹는 아이들과 돈 안 내고 밥을 먹는 아이들과 편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세훈 시장, 결코 개인의 정치적인 야망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겠다는 생각 접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표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지상 최악의 정치 쇼를 감행했습니다. 무상급식 반대 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어제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장직을 담보로 해서 투표율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불법 선거운동이자 자신의 정치 노름을 위해서 1000만 서울시민을 불모로 잡는 인질극이고 우리 서울시민들의 정치의식을 깔보는 협박극이기도 합니다. 아마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정치 노름의 판돈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 무상급식에 사용되는 695억의 5억은 서울시 예산의 0.3%에 불과한데 여기에 182억 원의 세금을 낭비하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걷어차겠다고 하는 오세훈 시장, 정말 나쁜 시장입니다. 밥 달라고 우는 아이는 봤어도 아이들 밥그릇 뺏겠다며 우는 어른은 처음 봤다는 게 네티즌들의 평 아닙니까? 또 네티즌들이 왜 오세훈 시장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헌법에서 무상급식은 어떻게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분명히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자제도 등록금을 내지 않는 무상교육을 받게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학교급식법은 급식을 교육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급식은 교육 과정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당연히 우리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면 의무교육이 무상이라고 하는 헌법을 먼저 개정해야 그런 주장이 성립할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틀 뒤에 오만방자한 오 시장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상급식은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진지한 교육 정책의 하나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24일 나쁜 투표의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인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투표장에 안 가면 무상급식은 계속되고 투표장에 안 가면 무상급식은 계속 확대되어 있습니다. 보나마나 서울 시민들 20%도 투표장에 안 가시더라고요. 지방에서는 다 아이들 밥 먹이는데 왜 서울에서만 아이들 밥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방은 재정 자립도가 10%, 20%대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지방 자립도가 100%입니다. 돈 없는 지방은 다 아이들 무상급식하고 돈 많은 서울시만 안 하겠다. 서울 시민들이 투표율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처신이다. 한반도 종단철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TKR 한반도 종단철도의 최대 수혜자는 남한이다. 이 말을 누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은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된 주장입니다. 북한 사회과학원이 발표 자료를 통해서 조선과 남한, 북한과 남한을 잇고 중국,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연결하는 종단철도, 한반도 종단철도가 구축되면 해상 운송보다 물류비를 대폭 절감해 발전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것이다. 특히 대륙과 고립된 한국은 수출을 해상 항로에만 의존하고 있으나 TKR로 중국, 러시아, 유럽이 연결되면 운송비가 현재 수준의 3분의 2로 절감돼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부산과 광양은 국제적인 허브항으로 거듭날 것이다.
누가 누구 걱정을 해주는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북한 학자가 대신해주는 이런 현실이 자괴감이 없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문화가 아니라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새로운 경제 수요가 창출되고 청년 실업이 사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됩니다. 이 정부 이제 마지막 임기 1년 반, 2년을 남겨놓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오늘 강령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강령 개정입니다. 민주당은 10월 3일 전당대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방안과 강령에 명시해서 진보적 민주당의 길을 선언했고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단, 재벌개혁에 관한 의지를 강령에 넣은 것을 제안하고 이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당의 구성된 119 특위, 경제민주화 특위의 회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최고위에 보고를 공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김진숙 문제, 한진 문제가 재벌 문제고, 재벌 문제는 119조 문제고, 문제는 119조가 잠자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 때부터 쭉 대기배운 재벌 개혁 문제, 이제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말이 아니라 실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강령과 그 강령 본문과 내용의 시장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그리고 경제 민주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헌법 119조를 당 강령에 수상하자, 반영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8월 5일 날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이후에 종합주가지수, 외평채 가산금리, 통화수합금리, 채권시장, 경제지표란 경제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외부 충격에 내부 위기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지금 경제 위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소버린 위기에 지연지가 아닌데도 가장 큰 후폭 중에 휩싸여 있는가? 이명박 정권의 방만한 재정운영과 부자 강세, 우리 경제의 해외 의존형 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경제 위기를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 위기의 문제점은 첫째는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고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데다가 주식시장 외국인 비중이 32%에 이르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의 해외 의존도가 위험 수준을 넘는 높은 수준인 점입니다. 둘째는 저축은행 사태 때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구조조정을 무산시킬 만큼 금융감독당국의 힘이 너무 커져 있고 이를 견제할 세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느닷없이 가계대출 중단 해프닝에서 보듯이 현재 금융감독당국의 인적 구성으로는 한국 금융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한국 금융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점. 셋째는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수출 대기업과 그에 의한 낙수 효과에서 찾은 실수를 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낙수 효과는 없었고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내수 시장이 고갈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권시장의 외국인 자금과 관련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의 최고 한도를 현재의 0.2%보다 인상할 것. 투기성 단기 자본 유입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신설할 것. 물론 OECD나 G20을 통해서 주요국들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금융감독당국의 도덕성 추락과 무능력에 대한 단호한 구조조정과 인사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의지 표명만 할 게 아니라 당장 구조조정과 인사혁신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합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돌풍을 일으키고 구글이 약진하면서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한국 IT 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하드웨어 중심의 한국 기업 풍토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중소기업 업종의 확대와 대기업 진입 금지를 확고히 해야 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 단가 인하 행위를 근절시키고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대기업 도용 행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해야 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도 시급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 및 금융위기의 진짜 원인은 소득 불균형 확대와 양극화, 중산층 몰락, 신빈민층의 확대 그리고 그로 인한 유효 수요의 부족 때문입니다. 복지가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지가 해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세값 안정과 교육비 경감, 비정규직 문제 해결, 고용중대와 실업수당의 확대, OECD 국가 중 최고인 빈곤층에 대한 최소 생활비 보장과 4대 보험 보장 등 다각적인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수해 복구도 한창 진행 중이고 경제는 위기 상황인데 나라와 수도 서울을 어지럽히는 오세훈 시장의 정치 노름을 비판합니다. 확실한 투표 불참으로 서울 시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특별한 주민들께서 한마디 TK 법무장관, TK 서울지검장, TK 중수부장에 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도 TK 출신으로 임명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정 라인이 TK 향후에도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민정수석은 세금 탈루된 사람을 변호한 의혹이 있는 데다가 고액 연봉, 전관 예우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인사를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인영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시장직을 걸어서 목표와 관련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시장직을 담보로 시민의 가슴을 볼모로 삼는 협박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자신의 정치 노름을 위해서 서울 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자행한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당황했고 또 격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명백한 불법 투표운동을 자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소중한 한 표 행사 및 33.3%의 투표율을 거론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시장직을 담보로 투표율을 높이려는 의도 자체가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주민투표의 본질을 왜곡한 그리고 눈물로 세상을 속이려는 참 나쁜 시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투표를 오세훈 시장은 정책투표가 아니라 자신의 신임투표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번 주민투표가 정책투표가 아니라 애당초 정략투표였음을 자인한 대선 불출마 선언과 똑같이 시장직을 영위한 것입니다. 민생 시정 외면도 모자라서 시정 공백 불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 살아고 있다는 못된 심산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략투표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나쁜 투표에 대한 착한 시민들의 착한 거부가 있기를 거듭 호소합니다. 서울시 예산에 낭비적인 요소를 거론해 보겠습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 6,582억 원,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조 2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광화문 조성사업 478억 원, 디자인 플라자 및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4,200억 원, 남산 르네상스 1,800억 원,
서울시청사 건립사업 3천억 원,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거리 및 디자인 서울 사업 2,400억 원, 서울시 홍보 예산 사업 약 500억 원, 한강 문화 사업 1조 원 추진 계획 중, 노돌성 오페라 하우스 사업 1조 원 서대로 사업의 추진 계획 사업입니다. 게다가 여성이 행복한 서울 프로젝트를 하겠다면서 1m의 대리석 보도블록 사업으로 1m당 700만 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도 추진합니다. 반면에 서울시 예산은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이후 급격하게 부채가 늘어나서 서울시 자체 예산의 5조 원, 그리고 시 산하의 기관 및 공사의 부채 규모까지 하면 20조를 합쳐서 25조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2010년 한 해 이자로만 1조 원을 부담했습니다. 서울시 금고의 평균 잔액은 2007년에 약 3조 원이었던 것이 4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시장 시절이었던 보건시장 시절에는 1조 7천억 원의 잔고에 약 1,30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사용하면 아이들을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695억 원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급식 비용을 지원하는데 이토록 인색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있는 예산을 잘 쓰면 695억 원의 아이들 급식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가야 할 길은 오기 정치의 길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복지 국민 간의 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직 사퇴 압박 성명을 취소하기를 바랍니다. 천정배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는 당장 미디어를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송 광고 시장은 무법천지가 되어서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은 광고를 무기로 방송을 장악하고 힘 있는 방송은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광고주에게 횡포를 부리게 될 것이며 종교방송, 지역 언론 등 상대적으로 힘 약한 언론은 보상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미디어 다원주의에 어긋납니다. 지난 6월 UN 인권이사회도 조중동 방송 출범에 크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신문이 방송까지 겸용하게 되는 것은 미디어의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론노조가 공정방송 보건과 조중동 방송의 광고 직거래 금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선언합니다. 민주당은 언론 노동자들과 함께 미디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프랑스는 2008년 7월 헌법에 미디어 다원성 보호가 민주국가의 근간임을 분명히 규정했습니다. 사실 미디어 다원주의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 헌법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원칙입니다. 우리도 다음 헌법 개정의 기회에 미디어 다원주의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민주당 강령의 미디어 다원주의와 독립의 수호를 통한 미디어 민주주의 실현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찬반 투표를 둘러싸고 투표 참가 운동 본부 등 여러 단체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보내졌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신사들의 고객 정보가 문자 발송 단체에 불법 유출됐거나 또는 통신사들이 문자 발송 단체들의 의뢰를 받아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대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이며 불법 행위입니다.
방통위와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진상을 밝혀서 범죄자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문자 발송 단체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중에 강력히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PK와 거대 출신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민정수석까지 합치면은 핵심 요직 9명 중에 6명이 PK 또는 거대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3연속 거대 출신입니다. 호남 출신은 전멸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일선 지검장 18명 중에서 10명이 PK와 거대 출신입니다. 이러고도 어찌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중립 그리고 공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찰의 중립과 공정성은 연목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주산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주민투표의 시장직을 거는 것은 대권 노름에 초조한 나머지 돈키호테식 서울 시민 쇼를 하는 것이고 서울 시민을 아나무인으로 서울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시장이 나쁜 투표를 강요해서 나쁜 교육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급기야 서울 시민마저 나쁜 사람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쁜 시민이 되어달라고 아쉬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은 교육 문제이지 복지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정치 포퓰리즘에 젖어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울 시민은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어렵습니다. 못 살겠다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생업을 포기를 하고 아이들 밥그릇을 뺏는 이 나쁜 투표에 나쁜 시민이 되어달라고 수사하는 서울시장이 과연 정신이 있는 시장인지 정신 나간 시장인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시민은 그렇지 않아도 귀찮고 성가시고 괴로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나간 시장이 더 이상 서울 시민을 올리지 말고 돈키호테식 쇼에 대해서 서울 시민에게 사과를 하고 시장직과 연계한 주민투표를 철회해주고 시장직 연계도 철회를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석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오세훈 시장의 어제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투표 실패할 때 시장직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반드시 33.3% 투표율을 넘겨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는 오 시장의 모습은 참으로 낯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같은 한나라당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한 슬픈 정치적 쇼였습니다. 지난주에 행정법원이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고 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대권 후보 불출마 선언을 시민들을 압박했고 이제는 시장직까지 벌였습니다. 서울 시민들을,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 눈물의 기자회견은 결국 서울 시민들의 대다수가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지한다는 현실을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장해온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진행하려는 이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수와 진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둘로 나뉘어서 싸움 벌일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그 중심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시하고 짓밟아온 헌법의 가치와 절차를 수호하는 국가 운영의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이 서울시의 주민투표에 대한 보이콧이 단순한 당리당략에 대한 반대의 수단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안의 의미와 보이콧으로 심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반드시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최고위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예산이 182억 원입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가 잘못되면 서울시장 사퇴하겠다.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림잡아서 선거 비용이 약 300억 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장이 잘못된 고집, 잘못된 오기를 부림으로 해서 시민들의 귀중한 혈세가 500억 원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 시장은 지난 임기 동안에도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시민들의 혈세를 많이 낭비해 왔습니다. 아까 이인영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성이 거의 없는 서해를 사업에 수천억 원의 돈을 쓰고 멀쩡한 거리를 또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고 해서 아주 잘 깔려있는 보도블록 다 파헤쳐서 새로운 보도블록 깔아내고 하는데 또 수천억 원의 돈을 낭비한 그런 시장입니다. 가히 세금 낭비왕으로 이끌어도 모자람이 없는 시장인데, 이 시장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건지 그만 돌아버려야 되는 건지 참으로 고민되는 아침입니다. 이상입니다.